미국 SEC 위원이 그 게리 겐슬러 외에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크 우에다라는 SEC 위원이 이번에 글로벌 정권 규제 기관 회의에서 토크나 장점을 언급을 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권 규제를 하고 있는 위원이 토크나의 장점을 얘기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릇이 높은 수준의 보안, 투명성, 불변성을 제공한다. 프로세스가 간소하다.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된다. 이거는 이미 이제 블록체인과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SEC 위원이 그것도 글로벌 정권 규제 기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강조했다는 게, 이 정권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이 암호화폐가 이만큼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권의 토크나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발언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상당히 우리 앞으로 파이코인 암호화폐 세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 미국 SEC 위원 마크 우에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해 봅니다. 지난번에 아펙스의 2024의 리플 뉴스들을 제가 많이 이제 정말 전달하고, 앞으로 이 리플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이 리플과 스텔라와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그런 많은 뉴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 중에서 빠뜨렸던 뉴스고,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아쉬웠던 그런 뉴스가, 리플과 아첵스라는 곳하고 협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토큰화된 리얼월드 A, RWA를 XRP 렛츠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큰 키워드의 뉴스였습니다. 그럼 아첵스가 어떤 곳이냐? 아첵스는 영국에서 이제 금융 기관의 규제를 받는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자 브로커 및 보관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첵스는 지금 얼마 전까지 몇 개월 전에 기록에는 블랙록하고 미국 국제화폐시장 제공을 통해 토큰화된 형태를 제공하는 블랙록의 MMF 펀드 MMF 토큰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첵스가 리플하고 협력을 맺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리플과 아첵스의 협력에 관련되는 뉴스를 전달할 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흥분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여기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금융기관이 XRP 렛츠 및 기타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리얼 월드 어셋을 적극적으로 토큰화함에 따라 미래에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RWA에 대한 의미를 리플뿐만 아니고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도 이렇게 토큰화할 것이다. 그 레이어 1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레이어 1 블록체인은 우리 파이 네트워크도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가 큰 발전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블랙록이 이제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내걸고 있는 블랙록하고 아첵스하고 협력을 맺었고, 이 아첵스하고 이런 리플하고 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 블랙록하고 리플이 서로 협력해서 자산 토큰화 시장을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블랙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블랙록 래리 핑크가 최근에 G7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G7에는 이태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여러 나라가 이제 참석을 했지만은 이 이태리 쪽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참석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나라를 참석을 시킨 이유가 상당히 재밌는 게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아프리카를 금융 상품 개발하는데 좀 지원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이제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이태리로 넘어오는 것을 좀 방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G7의 하나의 이슈로 내걸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상들을 초대한 중에 이 몇 개 중요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CEO도 초청하고 했지만은 블랙로그의 랠리 핑크가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랠리 핑크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언급을 하면은, 랠리 핑크가 했던 말은 오늘날 G7 평균 GDP 대비 부채는 약 한 129%다.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부채가 많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하든 또 얼마나 많은 부채를 줄이든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특히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 토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본인이 쭉 해왔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물 자산 토큰화, 아첵스와의 리플의 협력,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하고 랠리 핑크는 앞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그 부채를 줄여 나가는 데 기여할 것 같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부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현재 부채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는 침체되고 의료, 연금 등 정부의 약속은 깨질 것이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야 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지금 미국 정부 채권 및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언급을 하면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시켜서 이런 그 미국 부채 위기를 탈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드 CEO 파울로 아도이노 이 양반도 이제 테드가 미국 초단기 국채의 글로벌 구매자 중에 상위 3곳 안에 든다. 종합 순위에서 한 20위 안에 들 정도로 미국 부채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3억 명이 USDT를 디지털 달러로 사용하는 만큼 이렇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서 빨리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리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리플에서도 RWA 이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크게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아보고, 앞으로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 PD, 스테이블 코인과 그 리얼월드 어세스 같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테라폼 랩스하고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SEC는 벌금 내는 걸로 해서 합의를 했다.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SEC는 합의금 때문에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저도 거기에 상당히 못마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테라폼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걸 보고 리플에서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테라 루나 사태의 테라폼 랩스는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잣대의 벌금을 리플에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그 테라폼 랩스의 합의를 인용해서 SC에서 20억 달러 과징금을 냈던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테라 벌금에서 0.6% 내지 1.8%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SC에서는 테라 그 폼 랩스하고는 리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면서 만일에 리플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은 적정 과징금은 한 1억 260만 달러다. 그럼 20억 요구했던 거는 그럼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것은 밝히지 않으면서 테라폼 랩스의 합의했던 거를 근거로 하더라도 1억 260만 달러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면 합의할 것 같다. 리플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그건 좀 적더라도 한 1억 정도면 합의가 가능할 걸로 보니까 이렇게 언제 어느 시점에 곧 합의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구독자분께서 이제 제게 이 원파이님은 리플 소송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묻길래 저도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그 직접 통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여름은 지나면 곧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월달, 9월달이냐고 물으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곧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리플이 만일 합의에 도달하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던 말을 리플이 정권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까지 언급이 되고 지금 이런 인프라까지 잘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리플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상한 시장이다. 이와 같은 것을 언급한 걸 보고 야, 앞으로 리플의 가격 변동이 정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저도 꽤 궁금해하고 저는 이렇게 가격 변화보다는 그 리플의 인프라 구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에 있는 도이치텔레콤, 유럽 최대 통신사로 있는 도이치텔레콤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도이치텔레콤이 웹3 인프라의 책임자가 작년부터 이제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서 향후 비트코인 채굴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독일의 그 최대 통신사가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발전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야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크립토에 꽤 친화적인 카나다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크 큐반이라는 친구가 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행사에 참여해서 했던 말이 상원과 주지사, 하원 의원들에게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 문제는 SC의 등록 절차에 있다. 이런 미국 고유의 게르겐슬러 문제다. 이와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등록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했고 이건 게르겐슬러의 고유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그 마크 큐반이 그 7월 달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라운드 테이블을 지금 미국 정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에 물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등등 하는데 마크 큐반이 직접 참여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저도 궁금하고 그 미 대선의 첫 TV 토론이 6월 27일 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파이투데이가 6월 28일인데 그 바로 전날에 6월 27일 날 그 첫 토론회를 하면은 이 암호화폐 이슈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때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여기에 있고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여론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 분위기를 보면 가장 앞으로 우리가 기대 거는 것은 파이네트워크의 오픈데도 금년 말이지만 그 전에 미국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물론 대선 전에 뭔가 이 표심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각 정당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암호화폐의 전망은 밝다. 우리 파이오니어들 여러분들도 좀 더 지루하지만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라도 더 채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